추가로 2강을 더 편성을 해서 41강, 42강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 특별 보충 수업, 특강, 그 다음에 다음에 진행될 기초 심화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수업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41, 42강, 그 다음에 그 뒤에 마무리 특강. 제가 기초 튼튼반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을 마무리 특강에서 종합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2주 정도도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중하순부터 기초심화반이 시즌2로 시작이 됩니다. 기초심화반에서는 12운성법과 간지해석법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격국용신에 대한 용신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다만 이 대한민국 용신법이 워낙에 학파와 선생님들마다 방식이 제각각이라서 이 용신법을 배웠는데 사람마다 전부 제각각. 사주 하나를 보고 10명의 명리가가 10가지 의견을 제시해. 이건 너무 통일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서구당에서는 제가 기초튼튼반에서는 용신이라는 말을 아마 거의 안 썼을 거예요. 사실 기초튼튼 과정에서 들어가는 용신은 아니니까. 이제 저희 서구당에서는 용신이라는 표현을 격국용신법에 한해서 보통 용신을 쓰고요. 저는 용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글자가 좋은 역할을, 이 글자가 소통의 역할을, 이 글자가 이 에너지를 해결해주고 있는 작용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죠. 자, 오늘은 39강과 40강은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은 좀 현기증 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동안 공부를 했던 10성을 조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19강에 할 내용이 명리학 주요 용어 사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요 핵심 용어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39강에서는 오행관계의 생, 오행의 생, 나머지는 극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생이라는 거는 한 칸 떨어졌다. 극이라는 거는 2칸 떨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식상생재, 재생관, 재생쌀,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렇게 3가지를 집중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식상생재는 식상이 재성을 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명리학에서는 식상이 재성을 봤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식상이 재성을 봤다. 한 칸 바로 붙어서 볼 수도 있고요. 바로 붙어서. 한두 칸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간지지로 위아래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주 원국에서는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떨어져 있거나 2-3칸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작용력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거죠. 우리 집은 참기름을 짜는 집, 옆집은 참기름을 판매하는 집. 그럼 우리 집에서 참기름 짜서 옆 가게에다 넘기면 옆 가게에서 팔겠죠. 이런 경우는 식상생재가 바로바로 일어나겠죠. 참기름 짜는 일, 식신상관. 참기름 파는 일, 재성.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리가 멀다라는 뜻은 참기름은 우리 집에서 짜는데 판매는 저기 부산이나 일본에서 이루어져. 내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내가 잡는 물고기는 한국 사람이 안 먹어. 뭐 러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먹어. 그러려면 이거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판매처가 유럽이야. 판매처가 일본이야. 이런 경우에는 내가 노력을 좀 해야 되죠. 뭐 일본 상인을 만나러 간다든가 유럽을 방문했더니 우연히 한국에서는 버려지는 물고기가 유럽에서는 고가에 팔리더라. 그러면은 세상의 견문을 넓힌 사람들은 거리가 먼 에너지를 쓸 수 있겠죠. 세상의 견문을 넓히지 않고 우리 동네에서만 우물 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에너지들끼리는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대신 눈에서 도와주면은 좀 가능하겠지만. 자, 그래서 식상이 재성을 봤다라는 거는 과정이 결과를 봤다. 노력이 결실을 맺다.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붙어 있을수록 효과가 빠르고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럼 떨어지면 못 쓰는 건가요? 이런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겠죠. 노력이 필요하겠죠. 운에서 도와줄 때라든가. 자, 그러면 식상생재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상생재는 식신 또는 상관으로 재성을 생하는 경우고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를 적어놨죠. 식신이 정재를 생하는 경우 식신생재, 식신이 편재를 생하는 경우도 식신생재. 다음에 상관이 정재를 생하는 경우는 상관생재, 상관이 편재를 생하는 경우도 상관생재. 경우의 수는 4가지지만 용어는 2가지. 이거를 그냥 싹 다 퉁쳐서 얘기할 때는 식상생재라고 싹 다 퉁쳐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식신상관이, 다음에 이제 보통은 식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명리 선생님이나 어떤 학파에서는 상식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상식이 뭐지? 그러면 식상을 뒤집은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명리학에서 용어가 완전히 표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10분 중에 9분은 식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끔 뭐 상식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식신태왕, 뭐 식상태왕, 상식태왕 뭐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식신, 그러면 이 4가지 경우의 수의 차이는 뭐냐면요. 식신은 식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제, 알뜰하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꾀하는 것.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순서로 보자면은 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식신, 근면성실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정제, 알뜰하고 꼼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꾀하는 것.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근면선실성, 뭐 집안의 가보를 잇는 것, 뭐 보면은 마치 이게 식신 정제 형태가 대박이 나면은 가게는 요만한데 손님은 100m 줄 서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흔히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식신이 편재를 본 경우에는 식신, 근면성실한 나의 노력을 큰 사업화한 것, 가령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장담그는 비법으로 조그만 장가게를 만들어서 사람이 100m 줄 서 있건 200m 줄 서 있건 하루에 팔 수 있는 분량만 판다. 이러면 식신정재. 근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30년 전통의 장담그는 재주를 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거를 전국 체인 대리점을 내가지고 전국에 판매 유통하여 사업화를 크게 하다. 그러면 식신편재 형태가 되겠죠. 대체로 정제 형태들이 외식업을 하면은 장사가 잘 되면 정제 형태들은 줄 서 번호표 받아 보통 이런 형태고, 편재는 야 건물 사, 옆 건물도 사, 그 옆에 또 건물 내, 야 지방에도 분점 내자, 야 영업시간도 늘려 24시간. 자, 이런 식으로 이 편재는 공간성이 있어서 이곳에도 장사하고 저곳에도 장사하고 요곳에도 장사하고. 대체로 식신정제적 성향이 장사를 한다면 딴 동네가 어떠든 난 그냥 이 동네 이 골목에서 팔면 돼 라는 형태고, 이 편재 같은 형태들은 주변 업체들이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를 좀 상당히 그럴 수도 있는 모습들입니다. 상관 같은 경우는요, 상관은 식신에 비해서 외향적이라고 그랬죠. 요즘 유행하는 것, 뭐 시즌 상품, 그 다음에 식신이 정직하게 보내준다 그러면 상관은 포장해서, 가공해서, 유통해서, 뭐 농부다, 식신 쓰는 농부다, 논밭에서 캔 농작물 정직하게 고객한테, 뭐 이게 식신이라고 하면 상관, 최첨단 미네랄 첨가, 인삼향을 첨가해서 아무개 비타민 2배 강화, 아무개 연구소에 아무개 박사가 인증하고 아무개 납품 중인 뭐 최첨단 유행 쌀, 건강 쌀, 뭐 이제 편인 들어가 있으면 건강 많이 이제 강조를 할 거고, 뭐 기능성 쌀, 뭐 이런 식으로 포장 예쁘게 선물용도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상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상관들은 식신이 만든 물건을 재가공해가지고 좀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기도 해요. 상관들은. 식신이 개미라면은 상관은 배짱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식신이 잘났어요, 상관이 잘났어요, 이거 구분하는 거는 의미 없다. 식신은 식신대로의 장점이 있고 상관은 상관대로의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상관이 마치 분학으로 치면 여러 개의 분학으로 동시에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과 같고, 식신이 그냥 하나의 분학으로 꾸준하게 분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상관을 잘 쓰려면 일간의 힘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꼭 일간 혼자서 식신상관을 생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비겁들이 도와준다면 더 크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나 혼자 된장 담그지 말고 주변 사람, 마을 사람, 친척, 지인들 모아서 같이 된장 담그는 사업을 크게 해서 사업화해도 되겠죠. 자, 스케일은 상관 편제가 좀 더 크겠죠. 그렇죠? 상관 편제가 좀 크고 식신 정제는 알뜰하고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식신 정제가 스케일을 키우면 엄청난 돈이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식상생재는 가장 보편적인 현대 사회의 재물활동,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식상생재가 있는 경우에 포인트는 식상생재가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식상생재를 할 수 있는 비겁의 에너지가 충분한가, 다음에 식상생재가 천간에서 일어나는가 지지에서 일어나는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가 개인적 활동을 겸해서 일어나는가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가 등등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같은 식상생재라도 어디 자리에 붙어 있는가, 그 다음 식신상관의 규모가 큰가 재성의 규모가 큰가, 반대로 재성의 규모가 큰가 식상의 규모가 큰가, 이거에 따라서도 과정이 중요한 일이 있고 결과가 중요한 일이 있다. 재성이면 결과 중심, 식신상관이면 과정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끔 영화를 보면은 암흑의 인간 승리,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꼴등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끝까지 완주한 것에 의미를 두었음. 이거는 재성의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과정, 식신상관의 포인트를 둔 드라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사주는 식상은 많은데 재성 없는 사주 있어요. 식상은 많어. 그럼 과정은 많은데 결과가 없어. 이거 벨인 건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식상적 행동을 했는데 왜 결과가 없냐고요? 왜 재성이 없냐고요?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일 되게 많아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가 인형 눈을 붙이고 있어. 나한테 들어오는 인형은 반제품이 들어와. 나는 거기에 눈을 붙였어. 하지만 걘 역시 반제품이야. 그리고 걔는 다음 공정으로 가. 나는 완제품을 만질 일이 없어. 이런 거 같은 경우 나는 식상에만 관여를 하고 있죠. 내가 인테리어 기술자인데 공사가 중간 정도 되는 곳에 들어가서 나는 보일러와 아궁이를 깔고 도배를 해. 하지만 난 그 완성된 집에 갈 일이 없어. 이것도 전부 식상 활동에 관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재성이 받쳐준다면 완성도나 마감도가 좀 뛰어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식상은 없고 재성만 있어. 과정에는 관여를 안 해. 결과물이나 판매에만 관여를 해. 백화점에서 물건을 전시해 놓고 팔고 있어. 나 그 물건 제조 생산 안 했어. 난 들어오는 물건 받아다 거기서 판매만 할 뿐이야. 식상적 역할은 적고 재성적 역할이 많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가게 차려놓고 매매,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식상이 많으면 주로 과정에 많이 관여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운수 유통을 해. 서울에서 생산한 물건 부산에 갖다 팔고 부산에서 생산한 물건 서울로 갖다 주는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판매에 관여 안 해. 나는 가게에다 물건 갖다 주면 되는 사람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수산물 싣고 다니는 트럭 있죠. 큰 탱크로리 물탱크에 거기다가 광어, 뭐 횟감 집어넣고 저기 회센터에다가 고기 갖다 주는 사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주로 과정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결과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죠. 자신의 그 식상적 행동을 통해서 거기서 보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식상이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생각에 그 현대 사회는 분업 사회이기 때문에 재성은 없고 식상만 있으면 벨인 건가요? 아니에요. 할 일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식상 없고 재성만 있으면 그것도 벨인 건가요? 아니에요. 식상 없어도 얼마든지 너는 제조 생산해. 내가 팔게. 내가 날라다 줄게. 너는 팔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업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식상이 많고 동업자는 재성이 많어. 둘이 만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나는 과정에 관여를 할게. 너는 주로 판매에 신경을 써.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리본을 만들게. 너는 인터넷 쇼핑몰로 열심히 팔어. 그럼 이 사람은 파는 거 잘하고 나는 열심히 수공예품으로 리본 만드는 거 잘하고 둘이 합치면은 괜찮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팔면 잘 안 팔려. 어떤 사람이야? 식상은 강한데 재성 비중이 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직접 팔려고 하지 말고 재성 강한 사람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네가 팔어.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그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로 장인들이라고 하는 사주들이 뭐냐면요. 편인 도식에 재성 없는 경우들이 장인들이 많거든요. 편인 도식. 그러니까 식상이 도식됐어. 근데 재성도 없어. 기가 막힌 퀄리티의 물건을 만드는데 판매는 잼뱅이야.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되죠. 화가를 한번 비유를 해봐. 화가. 실력은 비슷한데 피카소는 부자고 고갱은 그지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피카소나 고갱이나 대단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야. 근데 피카소는 자기 그림을 겁나 비싸게 팔았어. 근데 고갱은 자기 살아생전에 비싸게 팔아먹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배고픔과 굶주림에 지쳐서 반쯤 돌아서 막 귀도 뜯어먹고 난리가 났었어. 그게 일종의 재성 차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고갱은 자기 그림을 자기가 팔려고 하지 말고 판매 수완이 좋은 사람한테 자기 그림을 넘겨야 되겠죠. 근데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완도 좋았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그림을 어떻게 팔았냐면 자기 그림을 딱 만들어지면은 미술업자들 여러 명을 동시에 한꺼번에 불러. 그래가지고 거기서 경쟁을 붙여. 미술업자 여러 명이 오면은 거기서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피카소는 수완이 있어. 이게 재성수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느낌에서. 자, 그런 차이다. 식상생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읽어보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써놨습니다. 자, 식신상관이라는 일간의 기운 표출을 통해 재성이라는 결과 목표를 만든다. 자, 성취하다. 자, 식신상관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성이라는 결과물을 만든다. 식신상관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성이라는 나의 소유물, 지배물을 만든다. 노력을 통한 소유다. 그래서 식상생재가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 번다, 일한 만큼 번다, 정직하게 번다, 뛰어다니면 다 돈 벌 수 있다, 벌리면 벌린다,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바꿀 일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식상생재하고 다른 스타일로 움직이는 게 보통 재극인 형태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재극인은 머리 써서 돈 버는 스타일이, 뭐 손발 써서 식상 써서 돈 버는 형태가 아니라, 이 식상생재는 손발 써서 돈 버는 형태죠. 인성이 관여되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인성도 관여가 돼, 뭐 자격, 면허 이런 것도 관여되어 있는 거고, 지식 정보 이런 것도 관여가 돼 있는 거고요. 무인성도 얼마든지 식상생재에 다 있으면은 온갖 자영업, 뭐 유통업, 제조 생산업, 판매업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조선 시대는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근현대 사회는 식상생재, 현대 사회는 식상생재가 잘 돼 있으면은 다 장사로, 자영업으로, 제조 생산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니까 뭐가 뜨고 있냐면은 재극인이 뜨고 있죠. 컴퓨터 앉아가지고 키보드 치고 정보 분석해서 미국의 주가와 일본의 주가와 유럽의 주가와 한국의 주가를 비교하여 서로 매매를 하여 차익을 남겨보자. 아무개 부동산을 사서 차익을 남겨서 몇 억을 남겨보자. 언제 한 달에 200, 3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내가 억대 부자가 되랴. 어떻게든지 갭 투자로 10억짜리 집을 5천만 원 가지고 잡은 다음에 차익을 남겨먹자. 이런 게 재극인이죠. 옛날로 치면 봉이 김선달.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식신생재는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 성실하다. 특히 식신으로 되어 있으면 더욱 성실하다. 상관은 수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말이나 언어, 표현, 재주, 재능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업종의 직업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명리가 입장에서 식상생재 사주가 제일 피곤해요. 왜? 직업 맞추기가 제일 힘들어. 직업의 폭이 가장 넓기 때문에 네, 노력한 만큼 돈 번답니다. 자, 식신, 상관은 감성적 에너지로 나의 표현, 노력, 과정,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식상은 재성의 밭이 된다. 식상이 있으면 재성이 털리더라도 다시 그거를 채워 넣을 수 있다. 왜?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다시 재성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럼 식상생재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운에 뭐 돈을 사기당했다거나 돈을 날렸다거나 하더라도 괜찮아. 다시 벌면 돼. 이게 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성이 도식됐다. 이런 경우에는 가게는 차렸는데 과정이 안 되는 뭐 불경기 뭐 이런 식으로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상생재가 잘 돼 있으면은 재성을 키운다. 자, 식상의 생을 받는 재성은 비워져도 다시 채워진다. 현대 사회에서 광범위한 직업성을 가진다. 외식, 서비스업, 제조, 생산, 유통, 교육 등. 자,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 직업의 형태를 크게 명리용어로 한 서너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식상생재.
서비스업의 대표 주자입니다. 재물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판매, 유통,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재성을 생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정신이 가장 좋은 것도 식상생재. 서비스 정신 가장 안 좋은 게 어딘 줄 아세요? 상광경관, 식신제살. 이런 경우는 보통은 손님을 가르키다, 손님을 잘못하면 혼내다, 뭐 이런 경우. 컨설팅, 교육의 별이죠. 그래서 손님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관을. 식상제살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계도의 대상으로, 식상생재는 손님을 왕으로. 손님이 왕이다라고 써 있으면 아, 이 집 식상생재구나. 손님이 짜다면 짜다 이러면 아, 이 집은 이게 강하구나. 뭐 이렇게 보는데 식상생재 재생관까지 돼 있으면 서비스로 이름을 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식상생재가 있고요. 그 다음 식신제살, 그 다음에 재극인. 자, 이런 형태가 크게 이 직업군으로 볼 수 있죠. 이 재극인은 뭐 재테크, 판매 분석, 정보 관리, 컨텐츠, 아이디어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식상이라는 과정을 개입하지 않고 생각, 아이디어인 인성이 바로 재성을 보았으니까, 재성으로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뭐 미래 예측, 뭐 시뮬레이션 이런 거 다 재극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뽑아내, 재극인. 네, 이런 거. 자, 식상생재 계속 얘기할게요. 재성을 경제활동, 식상을 경제활동을 이루는 수단, 과정, 기능, 노력으로 해석하면 좋다. 그래서 제가 식상생재를 과정과 시장, 노력과 결과,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은 제조, 생산, 판매, 재성이 있으면 이게 판매되는 시장, 어떤 결과물에 따른 재물, 소유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무재성의 식상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점포를 갖는 것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점포를 갖는 것이. 대신에 여러 가지 이동 점포를 갖고 있거나 이 시장을 갖고 있는 형태, 이게 제가 좀 이따 밑에서 여기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구조 위치에 따라 알고리즘의 작용 방식, 개인적인지 사회적인지 등을 파악하여 해석할 수 있다. 자, 식상생재라도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 방법이 다양해진다. 자, 밑에 있는 예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식상생재 강의에는 이렇게 구조를 놓고 설명하는 내용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고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구조로 파악하는 방식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강의에서 다 포함되는 거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응용하십시오. 응용. 자, 사주의 8개의 칸은 응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 8개의 칸은 연월주는 사회적, 일시주는 개인적, 시간적으로는 인생 전반, 일시주는 인생 후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천간은 관념적인 것, 드러난 것, 표방하는 것. 지지는 실체적인 것. 그래서 제가 천간과 지지를 설명할 때 지지는 미천, 천간은 운용,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지지는 미천이고 천간은 운용이야. 지지에는 없는데 천간에만 있으면 운용은 하지만 미천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지에는 있는데 천간에 없으면은 미천은 가지고 있는데 운용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야. 가령 집안이 다 음악가 집안이고 음악 실력 뛰어난데 음악으로 밥 먹고 살지 않아. 이게 미천은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거죠. 집안이 재물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 안 해. 그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은 거예요. 지지가 재성에만 있고. 천간에 재성이 가득한데 지지에 재성이 없어.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미천이 이상한 거야. 뭐 미천이 관성일 수도 있고 이제 미천이 뭐 인성일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그런 형태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사주의 위치를 보고 사회적 또는 개인적 또는 사회와 개인이 연합한 것, 표면적, 실체적, 그러니까 지지적, 천간적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글자를 한번 보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응용을 하십시오. 전부 사회궁의 식신생재가 있죠. 사회궁의 식신생재. 자, 그 다음에 일간하고의 거리도 좀 보십시오. 일간이 식신하고 붙어 있죠. 일간이 재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식상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주는 맨입으로 정제가 얻어진다, 아니면은 식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식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주가 남자면 여자한테 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이게 없으면 과정 없이 낼름 사귀었어요. 오늘부터 1일 뭐 이럴 수 있는데 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꽃 사주고 뭐 접대해주고 막 뻐꾸기 날려주고 막 업어주고 막 선물 공세하고 막 내 애정 공세를 하고 얻어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바람직한. 보세요. 이 구조하고 이 구조를 남자라고 만약에 비유해줘요. 이 구조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또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하고 합했다라는 거고, 이 사주는 어떤 느낌이죠? 그냥 뭔가 낼름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낼름 얻은 거. 되게 얼떨결에 합했어. 만났는데 오늘 1일 뭐 이럴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잘해주죠. 나중에. 이러면 살면서 잘해주죠. 살면서. 이런 경우는 연애할 때 겁나게 잘해주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뭐라고 말하기가 보장이 잘 안 되죠. 이런 경우는 갑기야 판 다음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작동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작동하다는 것은 여자를 보다, 잘해주다, 나와 합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여자를 보다, 나와 합하다, 잘해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거를 직업 직장으로 보게 되면은 경제활동을 하다. 경제활동을 잘하는 법을 알게 되다. 그래서 재물을 내 것으로 갖고 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 쉽죠? 그럼 이거는 기술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가 되는 거예요. 자, 재주와 재능을 알고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리저리 돈 벌다 보니 기술을 가지게 되었어요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